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진도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대한 성질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원이란 무엇인가? 원이란 무엇인가?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러한 점들을 모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다 모으면,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들이 지금 거리가 같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다 모으면 원이 된다. 요게 원의 정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성질들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의 성질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현의 성질이 되겠죠. 현의 성질. 자, 먼저 원 위에 이렇게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하면 현이 되는데, 이 원의 현의 성질은 무엇이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현의 성질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두 점으로부터 이 현은 어떤 점이든 간에 똑같은 이 원주에 대한 현은 항상 길이가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현의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접선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원이 있을 때 어떤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접점이란 게 발생하고, 이 접점은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결했을 때 항상 수직이다. 요 성질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접선하면 또 이제 두 개의 접선이 지나갈 때 요 접점과 요 접선이 만난 요 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요러한 성질도 중요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성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주각과 중심각이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런 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주를 정할 수 있었고, 이 원주에 대한 각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은 이렇게 되고, 원주각은 그래서 어떤 한 원주에 대해서는 모두 원주각이 같다는 거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한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심각은 이 원주각의 2배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성질 중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했냐면, 원주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됐었냐면,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항상 90도, 즉 직각삼각형의 외접하는 이러한 원들은 항상 빗변이 원의 중심을 지났습니다. 즉 빗변이 원의 지름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정의라는 거는 어떤 한 정점, 여기서 선생님이 원의 중심을 C라고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그래서 A, B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거리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거리가 R인 이러한 점들을 모두 모으면 바로 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우리가 x, y, 임의의 점 x, y라고 불렀을 때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CP,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P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을 했었고요. 요 식은 우리가 C와 P가 두 개의 점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을 하면 바로 이러한 루트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우리가 뭘 한눈에 알 수 있냐면, 원의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반지름과 원의 중심을 알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봅시다. 중심이 3,4이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은 공식에 a에 3 대입하고 b에 4 대입하고 반지름 길이에 5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문제 1번 같이 봅시다. 중심이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그러면 x-a 2의 제곱 더하기 y-b 1의 제곱은 뭐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 3의 제곱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가 2의 제곱 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이러한 원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의 방정식의 구조를 우리가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원의 중심이 뭐라고요? 원의 중심이 바로 원점 0,0이 됐었고 반지름은 제곱이니까 3이 되죠. 다음 여기에서는 원의 중심이 x 빼기 요거 값이 바로 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1,-2가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요거 제곱한 게 5가 되니까 이거는 루트 5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번 봅시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식.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는 거는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한다는 거니까 이 지름의 정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중점에 공식을 대입을 하면 1과 3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 2와 4니까 2 더하기 4에 2. 그래서 원의 중심은 2,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에 두 점 사이 거리는 2 빼기 1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 빼기 a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 원의 지름이 지금 양 끝점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한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내접한다 또는 원이 직각삼각형에 외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원의 중심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0,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절반. 그래서 4, 4, 16. 그 다음에 2, 4의 루트. 그래서 2 루트 5.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0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가 되겠죠. 되셨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표준형의 방정식을 구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형은 우리가 원의 표준형에서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이냐면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요 2차 방정식의 특징은 x, y의 항이 없습니다. x, y 항이 없고 그리고 x와 y 항만 있습니다. y 항만. 이러한 형태를 갖는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면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우리는 원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원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거가 0이 되면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원이 된다는 거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이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구하라. 그 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했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랑 얘를 더하면 10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10이니까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되겠죠. 는 0이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x-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을 16을 이항하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얘도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런데 1과 4를 더하면 5인데 여기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빼기 뭘 해줘야 돼요? 5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저거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표준형을 고쳐봐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y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런데 얘랑 더하면 4분의 5인데 상수는 K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K를 일단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K인데 여기 좌변에 4분의 5가 있기 때문에 얘도 4분의 5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5인데 요거는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0보다 커야 됐습니다. 그죠? 제곱이 되려면 따라서 뭐가 k가 뭐보다 작다?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생각 키우기 봅시다. 비례식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 자, 다음을 만족한다. 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P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우리 PA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따라 루트 씌우면 되죠. 요거 대 PB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2대 1이다. 그죠?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해보면 2의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된다? 루트의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이거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그럼 4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요렇게 되고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4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3x 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8에 3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y는 없죠. y는 없고 그 다음에 64에서 1을 빼니까 64에서 1을 빼니까 63이 되겠죠. 63은 0이다. 식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일반항 말고 표준형으로 구하라고 하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여기 전개하면 25가 나오는데 21이 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뭐다? 5,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드는 이러한 도형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거를 용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